자, 수리 자료에서 실전서의 교재 특장점, 아까 보셨던 그 흰색 페이지, 그 표지에 대한 교재인데, 일단 첫 번째 특징 뭔가요, 선생님? 네, 지금 여기 보시면 NC 수리에 출제된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 전 범위 대비 가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응용 수리가 너무 양이 적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응용 수리에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전에는 많이 넣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모듈형이다라는 그런 유형이 생기면서 이제 응용 수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응용 수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거의 반절에 해당되는 양이 다 응용 수리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응용 수리를 최대한 많이 연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반은 뭐예요?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해석조차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전 범위에서 대비를 가능한 책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해커스의 전체 교재 중에서 사실 문제 분량이나 양 자체가 정말 많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도 많이 해서 최근 교양을 좀 많이 넣었던 응용수리, 그래서 전체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 교재가 사실 이 교재 전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전부고. 두 번째 특징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 출제 경향, 그쵸? 이것 때문에 응용수리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형을 이제 다수 수록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시중 교재가 필세 기출 똑같이만 되어 있어서 봤던 문제 또 보게 되고, 다른 교재를 사도 그 문제가 또 있고, 그 기출 문제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재에는 필세 기출 문제를 이제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변형을 좀 시켰고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 좀 더 바꿔서 수록을 했기 때문에 필세 문제를 보셨다고 하더라도요, 이 문제를 보게 되시면 아마 새로운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출 분석과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출제 예상 문제와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 유형별로 완벽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앞에 출제 예상 문제도 많은데 또 뒤로 가면 실전 연습 문제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맞춰놓고 봤을 때 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리에서 맞아요.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얼마나 자세하고 깊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을 배우더라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만 다 푸시더라도 이 유형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응용 제 파트에서 대해서 응용 수리만 보셔도 방정식 그 안에도 또 많은 유형으로 나뉘죠. 소금물 농도라든지 거속시라든지 일률이라든지 이 유형들을 또 나눠서 세부적으로 다시 예상 문제랑 실전 문제 둘 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거고요. 유형별 학습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유형과 못하는 유형, 이것들이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 정말 큰 강점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만 푸셔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각 주제별로 출제 예상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합쳐진 연습 문제를 또 한 번 푸는 거잖아요. 저는 이 3번 내용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교재를 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인강 촬영도 마쳤죠. 인강 촬영을 다시 준비할 때 다시 한번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예상 문제를 풀고,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쭉 풀어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는 이런 교재의 구성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유형별로 완벽하게 충분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도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모의고사가 이제 교재에 4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교재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1회분을 추가로 더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5회분의 모의고사가 되는 건데, 5회분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좀 달라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2개는 이제 평이한 난이도, 그리고 3, 4회는 이제 고난도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건 이제 최고 난도라고 또 한번 적혀 있을 겁니다. 이 기업마다 난이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평이한 것부터 고난도의 최고난도까지 보게 되시면 사실 전체 공격을 다 대비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이만큼 문제가 이제 많다는 거, 그리고 응수, 자료 해석 다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특장점을 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그중에서 응용 수리 파트에 대한 출제 경향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맡은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네. 제가 더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모듈형, 피둘형에서 다수 출제다라고 했는데 모듈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둘형이다라는 건 이제 모듈형과 피셋을 합친
섞여져 나오는 유형, 피둘령이다라고 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령은 이론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수리도 이론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뭐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 이론 나오긴 하는데요. 이론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응용 수리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 수리를 버릴 수 없거든요. 요즘에는 뭐 피셋형이다라고 했었던 기업도 모듈령, 피둘령으로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걸 준비를 다 해주셔야 돼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준비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 수리는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올 걸 아는데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있어요.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응용수리. 우리가 여기에서 뭘 응용수리라고 하냐면 방정식, 부등식, 뭐 통계 쪽으로 간다면 통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경우의 수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인 이론이 없으면 아예 식을 못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 농도 같은 거, 소금의 양, 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모른다면 아예 구할 수가 없고 식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시고 그걸 또 암기까지 해주셔야 이제 주어진 문제를 식으로 고쳐서 답까지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응용수리 문제 유형 중에서도 요새 보통은 이제 스킬로만 많이 해결을 하려고 원하실 거예요. 근데 스킬만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쵸? 네, 그죠. 네.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빨리 푸는 그 스킬을 정말 좋아하시죠. 왜냐면 딱 처음에 봤을 때 너무 획기적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이거를 식도 안 세우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문제는 그거 너무 좋긴 한데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응용술이거든요. 응용이 많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문제가 많이 응용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그런 팁 같은 거 사용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 그냥 버리고 갈 게 아니라 기본적인 풀이를 알고 있다면 그냥 기본적인 식을 세워서 답까지 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스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완전 동감합니다. 저 이 내용에. 계속해 주세요. 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다양한 상황형으로 제시되면 지문의 길이가 긴 문제가 출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 자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 상황을 식으로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기도 한데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응용수리가 그전에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문제 길이가 길지 않고 그냥 간단한 하나의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맞아요. 응용수리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복합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 각자에 맞는 상황에 그 식을 구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자? 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내용이 사실 응용수리 전부 아닌가요? 그 내용을 식으로 잘만 바꾸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이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죠. 네, 강에서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에 보시면 자료를 동반한 응용수리 문제제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용수리다라고 해서 자료 해석이랑 그런 완전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응용수리 내에서도 기본적인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만큼 복잡한 표는 아니지만 조금 간단한 표를 가지고 뭐 통계에 관련된 거 간다면 평균을 구하여라. 아니면 뭐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도 기본적으로 표를 보는 지식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응용수리 출제 경향을 일단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 해석 출제 경향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여섯 번째는 필셋 기출 유형이 다소 출제가 된다. 이건 예전부터 뭐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필셋 실제 그 문제가 그대로 복붙해서 나온 적도 있고 또는 좀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그대로 활용되는 정도도 많이 있어서 필셋 문제를 한 번쯤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공부 과정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면 기업별 출제형이 다양화되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모듈형, 뭐 피듈형, 피셋형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떤 기업은 모듈형만 내고 있다가 갑자기 피셋형으로 지금 문제 유형을 바꾼 적도 있고요. 또 피셋형의 문제 유형을 냈던 기업이 이번에는 뭐 모듈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기업으로 갈 건데 모듈만 하면 되나요? 이제 그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다양하게 문제를 내고 있어서 전체를 다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실은 공부의 범위를 줄여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의 경향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공부를 좀 해주셔야만 시험에 대비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걸 좀 어쩔 수 없는, 저희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사실이에요. 네.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전서에 다 넣었잖아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줄이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이 줄일 이래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같이 러브콜을 네. 보냈던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다양한 주제로 여러 형태의 표와 그래프가 제시가 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표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료의 그 제한이 전혀 경계가 없고요. 그냥 이것저것 시사적인 자료나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량 요금 계산이 뭐 매번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은 이것만 이게 아닌 거죠 지금은. 그리고 자료의 주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표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뭐 상대적 자료, 뭐 절대적 자료, 뭐 짝표, 교차표, 뭐 시계열, 횡단면, 복합 자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표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프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벌써 답답해요. 모듈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모듈에도. 목각분선 그래프, 뭐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이제 포멀한 것만이 아니라 뭐 층별 그래프, 뭐 점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이런 것까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프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빠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좀 더 좀 단축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난도 높은 도표 해석 및 연산 능력을 요구한다. 연산 능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제가 첫 강의에 좀 계산 연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넣었죠. 네, 저 그거 정말 진짜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 연산 능력에 대한 거라면 사칙 연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좀 쌓아오시면 자료 해석 때 완전 꿀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표 해석도 이런 표가 너무 복잡해요. 한 문제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뭐 한 바닥 이상의 표고 표가 막 2개, 3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어렵다기보다 좀 복잡한 거거든요. 문제를 보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단련이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최근에 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출제 경향을 받고요. 자, 그럼 응용수리 공부 방법. 응용수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네. 네, 응용수리 너무 싫어하시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여기 파트거든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앤데 그때도 맞아요. 싫었거든요, 사실. 원래 싫었어요. 원래 싫었는데 그게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 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응용수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하는 기업이 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업별로 나오는 유형들이 다 다르다라고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유형들로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은 아예 출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떠한 기업은 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하는 기업에 맞춰서 내가 응용수리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가 돼야겠구나 라는 게 감이 좀 오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응용수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기업별로 요즘에 막 다 마음대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나오는지 그 흐름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풀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과 풀이법 암기 필요다라는 거죠. 수리도 암기예요,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많고요. 식을 세울 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식을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바로 암기를 해서 풀이 방법 자체를 암기해버리는 거죠. 이거 소금물 농도 문제구나. 소금물 농도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거속시네. 거속시는 이게 기본적인 식이지. 그럼 이 식에 맞춰서 이 상황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형별로 암기를 좀 하고 가시면 식을 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암기한다는 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응용수리긴 하지만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암기가 되면 그게 응용하거나 팁을 활용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보자분들이 좀 환영할 것 같은 문구인데요. 암기. 네, 맞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저희 수리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거 너무 많거든요. 수리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아예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그냥 암기하셔서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많은 유형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용술이 너무 양이 많아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부터 시작해서요. 방정식 안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소금물 농도, 일률, 뭐 원가, 정가, 맞아요. 거속시, 거기에 막 경우의 수에, 확률에 진짜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가면 너무 좋죠. 그건 베스트긴 한데 그러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아까 전에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해요. 유형을 다 보는 건 맞아요. 다 보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구나. 나의 좀 약점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수리는 문제를 골라 푸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형 파악해서 풀이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료 해석도 그럴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차례대로 풀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많은 형이 문제풀이 순서를 정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문제를 애초부터 공부 안 하겠다,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머리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실 것은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풀어보고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그걸 풀어본 다음에 이제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교육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난 못하겠다. 이거 버릴 거 빼버리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쵸? 다 X표 치고 그럼 시험 문제 정말 네. 하나도 못 풀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버리는 건 시험장에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다 파악을 하셔서 그냥 그 안에서 중요도를 나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겠다.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이 나오면 먼저 풀겠다. 아니면 이건 내가 조금 못하니까 좀 나중에 풀까? 이런 식의까지만 하시는 거지 나 이거 못해. 안 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네,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리다 보니까요. 문제에 단위가 정말 많이 존재해요. 뭐 거속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리, 속력, 시간이 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단위가 다 다르죠. 뭐 거리도 킬로미터, 미터 나올 수 있고요. 시간도요. 시간 나올 수 있고 분도 나올 수 있고 초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안 맞추고 가시면 문제를 풀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자료 해석에도 굉장히 많죠. 많죠. 진짜 자료 해석에도 위에 있는 표의 단위는 뭐 100만인데 갑자기 아래에 있는 보기에는 1000만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로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첫 번째 체크하시는 거 이건 정말로 응용수리에서만이 아니라 자료 해석까지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리를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항상 뭐 처음에 볼 때 단위, 그리고 마지막까지 단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식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다예요, 사실. 응용수리는 얘만 잘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렵죠. 이제 상황을 가지고 식을 옮기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서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나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당연히 팁도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팁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푸는 그 문제들 안에 계속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니까요. 그 연습을 해주시면 응용수리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인 게 맞고요. 정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식으로 옮기는 거, 그 안에 이제 팁도 함께. 그 팁은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석풀이가 이제 중앙에 메인에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 플러스 알파까지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자료에서 공부 방법.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필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료에서 출제 유형을 파악한다. 중요합니다. 뭐 계속 얘기 드렸지만 필수 문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시면서 자료 해석의 기본 형태, 포멀한 문제 유형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에도 유형서 쪽에는 실제 기출문제 그대로
그리고 실전서에는 이제 변형 형태의 최근의 문제 유형 형태를 좀 바꿔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공부 방법은 요 문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참고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복잡한 계산 및 해석에 필요한 개념과 요령을 익힌다. 이것도 중요해요. 복잡한 계산은 제가 선생님한테 일단 토스할 겁니다. 복잡한 계산의 그 방법은 이제 그 요령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최대한 계산을 조금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근사값, 유효숫자 활용이라고 하는 거, 뭐 분수의 대소 비교까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계가 또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그것도 이제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석에 필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 해석에도 이론이라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방금에도 유효숫자나 분수 비교 당연히 우리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상대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뭐 최소 교집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뭐 가중 평균 의미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 이것도 이론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좀 편하게 보이실 겁니다. 문제에서 이거는 가중 평균 활용하세요라고 얘기 안 해주거든요.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좀 보이는 것. 이론에 대한 개념을 역시 실전서에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문제풀이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시간 관리. 이거는 응용수랑 똑같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고득점을 노리실 거면 무조건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 관리를 하려면 문제를 골라 푸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어선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죠.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응용수리도 그렇지만 자료 해석도 그 유형을 나누니까요. 우리 유형 나눠서 그 안에서 분명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유형 이런 거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도 우선순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 해석 문제도 이제 그 주제별로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뭐 자료 변화 문제, 뭐 자료 이해 문제, 뭐 자료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서 그 순서를 잡아보시면 시간 관리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풀 것과 뒤에 풀 것 나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거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오답의 원인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 이것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전체 시간 대고 풀었을 때 반밖에 못 풀었습니다. 개수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얼마큼 맞췄는가입니다. 실컷 풀고 실컷 틀리고 의미 없잖아요. 그죠?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그걸 당연히 먼저 신경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 원인을 분석하는 것, 만약에 20개를 풀었습니다. 5개를 틀렸다고 쳐볼게요. 5개를 틀린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근거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냥 20개 중에 5개가 아니라 그 문제마다 뭐 계산 실수였는지, 정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던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누락한 것인지 의외로 반복된 실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그걸 잡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4번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하실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덜 틀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방법이에요. 많이 푸는 것보다 덜 틀리는 거. 그죠? 자, 요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분들이 맞아. 빨리 풀려고만 하고 정확도를 정말 놓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냥 시간 내에 다 풀었다. 아,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채점을 했는데 다 틀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확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답 원인 분석하면 우리 문제 골라 푸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내 약점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되게 좋네요. 약점 분석하는 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네. 뭘 못하는지, 그러면 내가 어디를 좀 더 공부해야 될지도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시험장에서 그거를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4번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응용수리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네.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교재, 저희가 진행한 강의를 왜 들어야만 하는가? 저희 강의 어필을 좀 해봐야 네. 되잖아요. 1번 내용은요? 네, 첫 번째 보면 기본적인 연산 스킬 습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료에서 가면 내가 분명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하실 거거든요. 되게 안타까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자료에서 혹은 뭐 응용수리에 맞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연산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다른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산 스킬 여기에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복잡한 계산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들 연습해 보시고 앞에서는 연습하시고 저도 뒤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자료 해석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서 연습 충분히 하시고 이제 뒤에 가서 김소원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연습하시면 분명 시간 절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칙연산에도 스킬이 있다. 이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사측 연산에 스킬이 있나? 그럼 초등학교 때 알려주지.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이라도 알고 NCS의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교재에도 강의에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 문제 해석 방법 및 접근법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거는 뭐 계속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겁니다. 수리는 유형별로의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은지 자료 해석도 그냥 한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보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응용실 마찬가지고요. 접근법을 이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 문제풀이 이제 시작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려보기도 할 거고 세 번째 완전 중요하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해설지에만 봐도 뭐 빠른 문제풀이다라고 해서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스킬이 존재하고요. 빨리 푸는 방법들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강의에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풀이 방법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도 알려드리지만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드린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스킬만 가지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수원생님도 아까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풀이가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고 얘들은 하나씩 추가로 그냥 가지치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건 기본적인 풀이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치기처럼 그냥 빨리 푸는 다양한 풀이 방법 추가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풀이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스킬이 여러분 그게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맞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스킬이 투머치면 안 됩니다. 적당한 것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연마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는 것 정도를 한번 골라서 보시는 거죠. 이건 이제 해설지하고 그리고 강의를 다 보시면서 이걸 내가 좀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선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저하고 리라쌤의 문제풀이 노하우 꿀팁. 사실 이 네 개가 꿀팁이에요. 이 네 개가 다. 그냥 네 개 제일 원하시는 그쵸. 거니까요. 강의에서 이제 계속 꿀팁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를 보는 방법, 접근법, 연산 스킬 다 지금 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NCS 요 시험은 그냥 100점 맞고 끝이 아니라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냥 합격이 목표에 만점 목표로 막 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 팁을 내가 얼만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지 강의를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진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꼭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희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꿀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꿀팁 저희가 강의에서 계속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해커스 NCS 교재 라인업과 그리고 이제 실전서까지 들으시면 NCS 절대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저 역시 확신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취업 너무 힘들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뭐 우리가 수리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요. 또 필기만 준비할 거 아니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요.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요. 할 거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는 정말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리도 익숙함의 차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강의 보시면 정말 문제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강의가 딱 끝났을 때 그래, 수리 그래도 어렵긴 한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그 얘기 또 한번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런 최소한 이제 NC 수리가 수리 때문에 라고 하는 말, 이건 안 나오게. 그죠? 수리 덕분에는 아니겠지만, 수리 때문에는 안 되게끔, 수리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요 강의, 요 교재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